네, 이 시간은 마켓 타이밍까지 녹여버린 일석이조의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저희는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주시죠. 바로 오늘 첫 번째 앵커 브리핑을 이렇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게 좀 잘 빠졌습니다. 네, 달러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달러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뭐 이전부터 1,300원대에서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달러 지수 연동된 부분들이 바로 미국 달러 지수겠죠. 원달러와 연동돼 있는 게. 미 달러 지수도 102 라인까지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다시피 현재 역외 환율에서는 1,238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제 하락이 나왔던 배경들은 뭐 미국의 전반적인 채권 금리의 또 하방 압력도 주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조짐.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이 이제는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예. 레이트 자체가 뭔가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뭐 미증시도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임금 상승률까지 같이 좀 동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미국 달러 지수가 좀 하락이 나온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좋은 또 달러의 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오히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어제 랠리를 이어갈지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내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저희 달러 급락이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앞서 첫 오프닝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멋지게 반등하는 모습 좀 보였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반도체 역시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각각 8에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테슬라라고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와 테슬라라고 말씀드렸던 배경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또 주도 섹터였던 부분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좀 정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테슬라 먼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뭐 아까도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가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또 법이 주마다 좀 다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 공장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텍사스주로 옮기면 텍사스주가 조금은 완화적인 모습들, 친기업적인 이런 법안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또 호재로 작용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시장에서 논리로 봤을 때는 정말 호재라고 보기도 그냥 그렇고 작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빠졌던 원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랑 가장 우리나라가 연동이 2차 전지와는 그렇게 많은 연동은 아닌데 이제 심볼 자체가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기차 점유율을 봤을 때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1등이 BYD입니다. BYD고 그 다음이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테슬라가 한 5위권의 랭킹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심볼적인 이 전기차 심볼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 하락이 오늘 국내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좀 악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좀 훈풍이 좀 분다면 어느 정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상승 탄력, 반등의 탄력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2차 전지가 못 가서 어제 코스피 대비해서 아우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갔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굉장히 좀 큰 반등을 테슬라의 반등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이밍 시간에서 오늘 양봉이 나온다면 앞으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2,300포인트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상승 랠리가 조금은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만긴 날이거든요. 만긴 날이기 때문에 이 만긴 날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외국인들 포지션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2,400 위 포인트로는 못 넘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2,400 한번 찍어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는 조금 이제 최근에 그 바닥에서 올라왔던 2,200 깬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부분에서 거의 V자 반등 나왔거든요. 예, 오거 이런식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며칠 동안은 조금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 저희 한국 증시까지 넘어왔는데 네. 마지막 이슈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러워요. 이 지수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바로 EWY, 아이쉐어 이 운용사에서 만든 바로 MSCI 코리아 ETF의 코드 번호, 티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WY는, 그래서 제가 EWY는 이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EWY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봤을 때는 지금 EWY라고 여러분들이 뭐 사이트에다가 쳐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는 2,500포인트가 넘어가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우리나라 뭐 배당락에 대한 하락 효과도 있었지만 2,100을 우리 2,100선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MSCI EWY ETF로 우리가 좀 환산했을 때는 2,200 한 80 정도 라인, 그러니까 2,300 정도 근처가 그 하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 월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 MSCI 코리아 ETF인데 이미 전고점을 오늘도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2.5%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초반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나왔다가 오후장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격차를 좀 줄이기는 아마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는 흘러갈 가능성은 시간을 두고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MSCI 코리아 ETF처럼 2,500 넘어가는 일은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2,400원 한번 부딪히러 한번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앵커 브리핑의 키워드죠. EWY ETF는 이상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서는 EWY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MSCI 코리아 ETF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은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전약 후강의 장세를 그렇다면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